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떼 주식입니다.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나무 아나운서고요. 지금까지 에스프레소와 같은 쓴맛만 보셨더라면 오늘은 어려운 시장 속에서 부드러운 라떼와 같은 주식을 한번 즐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이 아직까지 덜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장기채 금리 급등으로 인한 충격으로 이번 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가 2% 넘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사실 전날에 양시장 상승세로 움직여주기는 했지만 워낙 빠른 섹터별 장세 속에서 개미들이 대응 전략을 세우기가 참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또 한글날 휴무가 껴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다음 주 장에서는 어떠한 전략들 세워야 될지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꼼꼼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떼 주식이고요. 오늘 저희가 일주일에 딱 한 번 진행하는 토요일 방송인 만큼 무려 1부와 2부로 나뉘어서 2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1부는 윤수린 멘토님, 그리고 2부에서는 최창림 멘토님이 함께 하시면서 무려 2시간이나 진행이 되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한 주간의 강세 업종과 종목 진단은 물론이고요. 다수의 경력의 멘토, 그리고 MZ세대를 대표하는 멘토들의 의견들까지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주목해야 할 새로운 공략주까지 전체적으로 4종목이 무료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문자 보내주신 분들의 종목 상담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 속에서 만약에 나의 개인적인 상황이 어렵다, 자, 라떼 주식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생방송으로 꾸준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윤수린 멘토님 말해 뭐해 운수 대통, 정말 운수 대통처럼 내가 운을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오늘 1시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딱 1부만 진행되는 만큼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굉장히 다수의 경력을 가지고 계셨고 실제로 최근에 된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큰 수익률 이외에도 많은 종목들로 수익률을 주셨던 만큼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인 종목 상담이나 오늘 준비되어 있는 종목에 대한 전략을 주말 이외에도 평일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에서만 저희가 이렇게 큰 QR코드를 드리고 있는데요. 들고 계시는 폰에서 기본 카메라 켜시고 들이대시는 순간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지금 이런 시간에도 400명이 넘는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하네요.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QR코드가 조금 어렵다 하신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주산 로보틱스 보내주신 분 저희가 오늘 상담 도움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샵 3989번으로 라떼 주식이라고 보내주시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주말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떼 주식 부드러운 종목들 가득가득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돌아와서 종목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딱 토요일 하루만 진행되는 라떼 주식입니다. 부드러운 종목을 저희가 매주 꾸준하게 2종목에서 4종목까지 드리고 있는데요. 워낙 여러 가지 해외 이슈로 인해서 국내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이슈 없이도 크게 오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데 발빠른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싶다 하신다면 라떼 주식 우리 윤수린 멘토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님인 만큼 저희가 오늘 가득가득 오늘도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멘토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최근 들어서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줬던 배경이 있다 보니까 투자자분들 다들 이렇게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힘든 장세이지 않을까, 그런 상황에서도 주말 동안 이렇게 열심히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신 만큼 이번 1시간 이런 우리 프로그램 라떼 주식 굉장히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궁금한 건 뭐든지 이렇게 윤수린 멘토가 이렇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다 보니까 오늘 1시간도 이렇게 한번 화이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날에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사실 여러 기사를 살펴봤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2차 전지로 크게 돈을 벌었던 왕개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되지 않냐 이러한 이슈로 인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뉴스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굉장히 느꼈거든요. 근데 또 우리 윤수린 멘토님께서 그 이후에 로봇주가 잘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을 때 실제로 그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그때도 제가 방송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 그대로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님께서 준비하신 2종목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일부 후반부에 공개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 오늘 일부 첫 스타트는요. 지난주에 라떼 주식으로 문자 보내주신 분의 종목을 분석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슈일까요?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 로봇주에 대한 포모 심리가 시장이 좀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로봇주가 제2의 2차 전지, 제2의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처럼 지금 이게 고점인지 혹은 저점인지 한번 지금이라도 담아봐야 되나라는 심리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렇게 로봇주로 몰렸던 게 있는데, 맞아요.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우리 예상과는 좀 다르게 움직였죠. 맞아요. 이 시장에서 기대감을 너무 불어넣었던 것도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두산 로보틱스의 자세한 내용은 제가 화면에 보시면서 한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두산입니다. 자, 최근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한 이후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렇게 폭등을 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정말 따상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상한가 제한폭까지 올라가는 그런 로봇주가 탄생을 하는 게 아닌가, 혹은 그런 신규 대형 IPO 종목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심리로 두산 로보틱스가 강한 변동성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자, 그런 심리로 이렇게 두산 그리고 관련된 로봇주들도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시기가 있었는데, 반대로 생각보다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두산은 왜 이렇게 부진하게 또 흘러갈까?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일단 뭐 신규 상장주가 IPO 종목들이 그렇듯 신규 상장주가 상장을 하게 되면 뭐 지분 가치뿐만 아니라 이런 가치가 좀 희석되는 경향이 있죠. 왜?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보고 두산이란 종목을 투자했지만 이미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된 현재 시점에서 두산에 굳이 투자할 가치가 없다, 이런 형태로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보시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움직임이 이 상장 초기에 이런 강한 장대 음봉을 그리면서 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두산 로보틱스가 처음 상장을 했을 때 시가 대비 대략적으로 140%가량이 상승 흐름을 이끌어냈습니다. 맞아요. 그 이후에 장중 160%, 180%까지 상승 흐름을 이끌어낸 다음 그 상승폭을 좀 반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봇주들도 장 초반에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이후 이 상승 분위기를 이끌어가면서 다른 로봇주들도 동시다발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이제 로봇주들의 시작이구나. 하지만 이 로봇주들이 일부 조정을 받으면서 이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다시 한 번 더 음봉을 그려낸 다음 이렇게 로봇줄도 동시다발적인 하락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트는 현재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산 로보틱스의 일봉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정확히 어제 이렇게 양봉 마무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캔들에 우리가 한번 의미를 부여해보자면 상장 초기 우리가 예상했던 흐름 대비 우리 시장의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구나.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가 일부 시장에는 고평가에 이런 부분으로 반영이 됐구나. 이렇게 음봉을 이런 형태로 그려냈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그 다음날 금요일이죠. 금요일은 또 저점 매수세로 좀 반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 두산 매수님 위에 두산이라고 써져 있는데 차트 자체는 두산 로보틱스인가요? 네, 일단 두산을 알기 전에 두산 로보틱스를 알아야 우리가 두산을 체계적으로 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두산 지분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39.5%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산 로보틱스의 움직임이 두산에게는 직계 좀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모멘텀이 그렇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금요일 날 이 마감, 양봉 마감을 했다라는 건 로봇주들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탄입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주들의 가장 대응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가 이 상장 초기에 맞아요. 적정 막 올랐다가 네.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 상장 초기에 진짜 이 주식에 적정 가치를 산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적정 가치를 산출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걸 기술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기본적 분석으로 대응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상장 초기 음봉을 그린 다음 그 이후 캔들에도 이 양봉으로 좀 마무리를 했다라는 건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은 한 5만 원 가량 구간에서는 이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는 구간이구나.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 뿐만 아니라 이 로봇주들의 대장주인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를 알아봤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두산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봅시다. 자, 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이 상장 초기에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지 못했다라는 건 최근 들어서 이런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됐다의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이 IPO 초기의 종목들이 사실 보면 시장에 가장 밸류가 핫할 때 상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시장에 이 매수세를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인데 지금 뭐 기술주들에게 너무 야박한 시장이죠, 사실. 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뭐 로봇주, AI 모두 다 이렇게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상황 속에서 그쵸. 지금 이런 로봇주들 그리고 시기 자체가 이런 기술주들에게 매수세를 몰아줄 수 없을 만한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전일 또 미증시는 또 반등 흐름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그리고 앞으로 미증시의 이 기술주들의 영향들 그리고 현재 고금리 시대에 이런 기술주들의 추가적인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런 매크로 플로우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이렇게 투자 심리에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두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굉장히 네. 많이 하락했네요. 네, 일단 네. 두산 로보틱스의 주봉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일 그리고 지난주 두산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조정을 받았죠. 네. 네, 일단은 우리가 이 두산 주가에서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볼 만한 부분들은 이 두산이란 기업이 가장 강세 흐름을 이끌어냈던 시기가 바로 두산 로보틱스의 IPO가 점점 다가올수록 이 로봇주들의 상승 흐름이 점점 편중 현상이 나타날수록 이때 두산의 주가가 가장 강하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는 이 두산의 이 상장,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일정이 다가올수록 사실 그런 매도세가 좀 많이 짙게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심리가 사실 이제는 두산 로보틱스에 투자할 때지 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두산에는 굳이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런 포인트로 좀 시장이 반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두산 로보틱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아예 시원하게 매도 전략을 주신 건가요? 네,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두산에 대해서는 비중 축소의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산에 대해서도 네. 조금 이렇게 이야기 드릴 만한 부분들이 사실 지주사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사실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맞아요. 이미 자회사, 지분 가치가 가장 큰 자회사가 이미 상장을 해버린 현재 시점에서 굳이 두산에게 매수세가 더 들어올 만한 환경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번외적으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과거 이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이 상장을 한 이후에 에코프로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잃어버렸던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 이 에코프로의 지분 가치가 이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HN을 가지고 있는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에코프로라는 기업의 상장 가치 그리고 현재 주가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포인트로 반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 이전에 2021년 구간에 그리고 뭐 현재 에코프로가 올랐던 구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 그리고 이런 지분 가치가 따로 이렇게 부각이 되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현재 기술주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후속 매수세가 아직은 불투명한 구간이기 때문에 일부 비중은 좀 축소하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현재 로봇주들 그리고 기술주들 자체가 불투명한 시장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상승폭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주가들을 전부 반납을 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구간이 저점은 맞지만 추세 자체가 다크호스 하단선을 지금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로 좀 치닫고 있다. 현재 로봇주들은 불투명하니 우리는 이런 구간들을 좀 조심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어찌 될지 모르다 보니까 현재 시장 네. 자체가 네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릴 그렇다면은 수 사실 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로봇주로 떠오른다라는 별명을 가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그러한 모든 좋은 이슈들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은 위기가 또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신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어찌 보면 이런 네. 종목이 가장 좋은 방법이 네. 이 고점에서 뭐 담으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뭐 저점에서 담아 보신다라고 하면 이 미래 로봇 산업들을 한번 밸류 가치를 판단해 보면서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종목들이라는 게 항상 과대 낙폭 이후 다시 한 번 더 반등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이 로봇주들의 전망을 맞추긴 굉장히 불투명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미 반영될 만한 이런 선제적인 매도세는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전체적인 로봇주들 포모 심리를 좀 담아내긴 했지만 네. 지금 로봇주들 자체적으로 지금 이런 미래 밸류 가치를 좀 끌어왔기 때문에 네. 그 미래 밸류 가치를 좀 반납했던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던 구간들을 반납을 했던 구간이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원상태로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두산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 운수 대통 윤수린 멘토님께서 전문적으로 봐주시는 분야는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셨던 만큼 오늘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셨습니다. 네. 자, 두산과 두산 로보틱스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최근에 또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좀 부각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상 조금 매도하면서 현금을 보유하는 전략들을 세워보자라는 말씀을 깔끔하게 주셨습니다. 자, 일부 후반에는요. 다음 주 휴무 이후에 우리 윤수린 멘토님께서 주실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라면서 자, 저희가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알려드리긴 하지만 평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의 방법 차례대로 QR코드 이용하셔도 좋고요. 문자도 좋습니다. 보내는 사람 번호에다가 샵 3989번, 샵 3989번 100원 부과됩니다. 라떼 주식 4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끝나고 한 분 한 분 답장 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좀 로봇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수급이 몰리면서 좀 관련 종목들이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어쨌든 2차 전지 섹터 이후에 다음 섹터로 부각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또 분석할 종목 두 번째 종목이 로봇 관련주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종목으로 준비를 하셨을까요? 네, 이 두 번째 분석 요청이 들어왔던 종목은 이 네. AI 소프트웨어 종목입니다. AI요? 네. AI 지금 뭐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인데 네. 이 바이브 컴퍼니 AI 종목들 중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검색 엔진 포털로 이렇게 향후 핀테크 플랫폼까지 AI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을 좀 영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바이브 컴퍼니가 이 요청에 해주신 포인트 중 하나가 대표적으로 AI 산업들로 한번 바이브 컴퍼니를 보셨을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일단 바이브 컴퍼니의 간단한 이런 사업 모델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회사일까요? 궁금하네요.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네. 지식량과 정보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브 컴퍼니의 검색 엔진을 통해서 이렇게 체험하기 혹은 검색 엔진에 모르는 것들을 물어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가 좀 추출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한번 직접 활용을 해보니까 네. 사실
일반 검색 엔진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 네, 그런데 이런 뭐 사업 모델들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을 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긍정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부정적인 견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떤 일단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많은 우리가 플랫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네이땡 혹은 뭐 다음 뭐 이런 다양한 이런 플랫폼들이 있는데 굳이 이 정보라는 걸 우리가 바이브 컴퍼니를 통해서 찾아볼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면 향후에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을 과연 어디에 접목시켜서 어떻게 사업성을 띌 것인가가 가장 기본적 분석에서 기업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사업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플랫폼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런 사업들을 기반으로 아직까지 불투명한 이 사업적인 플랫폼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적으로 바이브 컴퍼니에 접속을 한 이후에 네. 바이브 컴퍼니에 컨택을 한 이후에 그 플랫폼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단점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굉장히 밀접하지가 못합니다. 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익성도 악화될 뿐더러 아직까지 지금 사업 자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향후 미래 밸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비용들이 너무 과도합니다. 네. AI 자체적인 기존 사업 모델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금융비서, 핀테크 플랫폼까지 나아가는 모습들은 긍정적이지만 이런 긍정적인 플랫폼들을 현재 시장에서 나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적자가 지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AI 기업들 중에서도 결국엔 이 AI라는 게 향후 수익성으로 좀 직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자본 침식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네. 빨간불이 3분의 1 정도만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네.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네요. 그렇죠. 이 네. 사업 자체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가장 크게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매출도 자연스럽게 좀 감소를 하는 모습이고 대표적으로 영업이익률, 뭐 순이익률, 당기순이익을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을 때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 R&D 연구색 개발 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적자가 3년 연속 지속이 됐다라는 건 기술 특례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불안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바이브 컴퍼니의 주가의 움직임이 이렇게 초반에 우리가 AI, 오픈 AI 열풍이 불었을 때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향후에 결국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이렇게 저점을 좀 다지고 결국에는 안 될 종목들 그리고 AI 종목들 중에서도 모멘텀을 받지 못할 성장성을 입증하지 못할 종목들은 결국 이탈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보아도 하향 곡선이네요. 그렇죠. 네. 이 AI 기업인데 AI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기업의 주봉상 주가가 왜 이렇게 장기적인 하락이 나타나고 있을까? 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에는 AI 종목들 내에서도 이런 모멘텀을 받지 못하는구나. 이 기업은 이런 투자자들의 그리고 이런 매수 주체들의 투자 판단의 가치를 정확하게 입증을 못하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의 우하향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고 그렇게 이 재무의 적자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뭐 향후에 뭐 시비 물량들이라든지 시비 발행이라든지 혹은 유상증자 등 다양한 악재들도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윤수리 멘토가 AI 종목들을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린 그런 멘토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런 재무적 건전성이라든지 혹은 이런 직결적인 좀 사업 모델이 이렇게 갖춰진 기업들이 향후에도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성장성도 이뤄낼 수가 있다. 우하향 상승 흐름도 이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바이브 컴퍼니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속이 시원하네요. 그렇다면 바이브 컴퍼니 일단은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아주신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좀 많이 내려온 만큼 저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도 미래가 굉장히 발달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또 이 회사가 구체적인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또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 상황이에요. 네. 신규 진입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마지막 질문으로 드릴게요. 예,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이 종목이 시장에서 뚜렷하게 각광이 받았을 때, 네. 즉 매수세가 들어온 장대 양봉과 같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정말 투심이 좋을 때
그럴 때 진입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AI 기업들을 저는 향후 성장성과 장기적인 전망을 본다라고 하면 뭐 정부에서 다양한 추진하는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같이 참여를 할 수는 있지만 네.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이 수주로 이어지느냐 혹은 그런 특허에 대한 부분들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직결적으로 수주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노뎁 같은 기업들은 정부의 공공 CCTV라든지 AI 이런 정부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부분들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이미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로 매출을 내고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을 때 네. 혹은 뭐 이런 특허를 기반으로 이렇게 정부에게 이 정부 기반 솔루션을 이런 자문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AI 기업들 같은 경우에 향후 성장성이 밝지만 반대로 불투명하게 아직까지 이런 뚜렷한 매출을 내지 못하고 이런 각광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향후에 차라리 투자 심리가 좋아질 때 네. 투심이 좋아질 때 우리는 그때 변곡점에 진입을 해보는 게 더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바이브 컴퍼니는 이런 부정적인 견해로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수 대통 윤수림 멘토님의 바이브 컴퍼니 지난주 우리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종목 상담을 사랑 가득 담아 저희가 일주일 동안 분석을 해서 우리 멘토님을 통해서 분석 도움 주셨습니다. 자, 재무가 좋다고 해서 모든 종목들이 잘 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이나 아니면은 재무를 봤을 때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도 개인들이 꾸준하게 사들이고 있지만은 거의 10일, 열흘 넘게 외국인들이 팔아치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진입이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매수나 매도하는 입장, 그러니까 매수를 조금 자제하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윤수림 멘토님께서 매주 주말에 시간을 내셔서 또 평일에도 굉장히 바쁘게 많이 방송을 하시는데 자, 주말에도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분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의 방법에 따라서 차례차례 QR코드로 입장하시면 400명이 넘는 개인투자자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평일에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만약에 QR코드 참여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굉장히 심플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보내는 사람에다가 샵 3989번 샵 3989번 그리고 문자 내용에 라떼 주식 문자를 정송해 주시면 오늘 윤수림 멘토님 저희 잠시 후에 돌아와서 종목 공개할 거거든요. 그에 대한 전략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까지 또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두 가지로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분석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윤수림 멘토님의 종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크호스가 아닌 운수대통 윤수림 멘토입니다. 자, 오늘 공략할 종목들 다음 주 우리가 대비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오늘 준비해온 종목은 바로 이미지스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미지스 어떤 모멘텀으로 과연 움직일까요? 우리가 반도체 그리고 IT 기기 쪽으로 이렇게 엮여있는 이미지스 과연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시장에 다크호스처럼 떠오르는 그런 종목이 될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삼성에서 발표한 인간형 반도체입니다. 인간형 반도체. 우리가 인간형 반도체, 인간이란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인간형 반도체란 로봇, 즉 휴머노이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터미네이터를 삼성전자에서 드디어
개발을 한다. 이렇게 발표를 공식화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라는 부분들이 한번 고질적으로 한번 초점을 한번 맞춰봅시다. 자, 삼성전자에서 인간형 반도체 개발 계획 발표 이슈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로봇에 굉장히 진심인 기업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드렸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이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하겠다. 이야기를 발표하고 로봇도 반도체 생산 라인에 투입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인간형 반도체를 개발 계획 발표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인간과 로봇의 다른 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감정을 느낀답니다. 감정이 있고 감정이 없고 감정이 없는 사람에게도 로봇이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인간과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감정을 느끼고 촉각을 느끼고 시각을 느끼고 청각을 느끼고 굉장히 다양한 오감을 느낀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되는데 자, 그럼 인간형 반도체가 무엇일까? 삼성전자에서 그래 인간형 반도체를 만든다는 건 알겠어. 하지만 인간형 반도체가 그래서 뭔데? 라고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했더니 이 삼성전자 측에서는 인간형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인간과 똑같이 느끼고 만지고 듣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반도체를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정말 이제 AI, 휴머노이드, 정말 터미네이터 시대가 곧 도래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시장에 뜨겁게 달군 이슈였는데 자, 우리가 인간형 로봇이라고 한다고 하면 가늠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예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정말 이렇게 인간처럼 로봇이 피부, 촉감, 그리고 이런 감정, 짜증 이런 감정까지도 다 가지고 있는 게 인간형 로봇을 이렇게 삼성전자에서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인간과 로봇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다양한 부분들이 있겠죠. 네, 일단은 피부의 촉감 자체도 로봇은 딱딱하지만 인간은 말랑말랑하다 이런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로봇이라고 한다면 감정을 느끼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 같은 경우에 감정을 느낀다. 그리고 로봇은 즐거움, 희노, 애락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봤을 때 그럼 인간형 로봇을 구현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에게 정말 어떤 포인트로 어떻게 로봇에게 감정을 담을 건데 일단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자, 인간형 로봇이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 청각이 될 수도 있죠. 예.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일단 1번 청각 그리고 2번 시각 그리고 3번 미각, 4번 촉각, 다양한 우리가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담당을 하는 게 우선 촉각 정도, 촉각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일단 로봇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들도 주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만지면 말랑말랑하다, 혹은 어떤 사물을 만졌을 때 굉장히 부드럽다. 강아지를 쓰다듬으면 굉장히 털이 부드럽고 뽀송뽀송하네 하며 기분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이런 감정을 느끼기 위해선 이런 인간의 오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 오감 중에서도 이미지스가 과연 어떤 부분을 담당하느냐? 자, 바로 촉각을 담당하고 있다. 이 촉각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이미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이미지스의 역할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길래 이 인간형 로봇 중에서도 이런 촉각 시스템을 담당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 이 밑에 보이시는 화면,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시는 화면이 이미지스의 과거 2011년에 이미 개발을 성공한 촉각 반도체라는 겁니다. 이 우리가 햅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런 터치 패널 등 다양한 기술을 우리가 이미 이미지스의 기술력에 접목이 되어 있다. 삼성 휴대폰도 마찬가지, 각종 다양한 휴대폰에도 마찬가지 이런 햅틱 기술력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기업들 중에서도 이미지스가 바로 이런 햅틱 기술력으로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각종 기업들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터치 기능에서는 가장 대한민국에서 기술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미지스의 대표적인 좀 사업 모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이미지스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 기업.
자, 우리가 팹리스 기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죠? 생산 라인을 가동하진 않지만 자체적인 기술력으로 이런 반도체라든지 이런 IP들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기술력 중에서도 터치 패널 기술력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기업이 바로 이 이미지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아주 만일 이 로봇이 우리가 인간용 로봇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이 로봇이 먼저 촉각을 좀 느끼고 사물에 대한 반응을 하고 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렸을 때 자, 그러면은 이런 로봇의 촉각 기능을 과연 어떤 기업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촉각, 햅틱 그리고 뭐 우리가 스마트폰 터치 패널에 들어가는 이런 터치 패널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이미지스에게 이렇게 수주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들로 이미지스가 바로 이 삼성전자의 인간형 반도체 촉각 기능 관련주로 이렇게 떠오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네. 멘토님 갑자기 궁금한 부분이 생겼는데 굉장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인간형 로봇주로 좀 개인투자자분들이 살펴보면 도움이 많이 될까요? 네, 일단 인간형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자면 뭐 시장의 순환매가 좀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순환매가 굉장히 다양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삼성전자에게 가장 큰 향후 미래 먹거리가 바로 이 로봇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이미지스가 대장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미지스가 현재 인간형 로봇에 가장 많은 부분들을 담당을 하는 게 이런 뭐 촉각, 오감, 뭐 이런 우리가 시각, 청각 이런 오감 중에서도 이 촉각의 기능을 좀 담당하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왜 우리가 삼성전자의 로봇 사업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미 로봇 관련된 종목 중에서도 하드웨어 쪽, 뭐 로봇의 감속기를 개발한다라든지 로봇의 관절을 개발한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렇게 상승 흐름을 좀 이끌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봇이 점점 디테일해지기 시작할 텐데 우리가 뭐 2차 전지, 뭐 반도체, 스마트폰 뭐 다양한 종목들이 초기에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일부 관련주들 가장 핵심적인 좀 역할을 담당하는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초기에는 상승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향후에 갈수록은 뭐 그런 배터리, 캔 혹은 리튬 굉장히 좀 다양한 부분으로 세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항상 순환매, 섹터라는 건 그렇습니다. 섹터라는 건 이 대장 섹터가 장기간으로 봤을 때 한 대장을 치고 계속 올라간다라기보다 항상 세분화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 2차전지도 보면 처음에는 뭐 이런 소부장, 뭐 양극재 종목들, 배터리 셀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향후에는 자연스럽게 그런 모멘텀들이 뭐 배터리를 포장하는 캔이라든지 혹은 그 배터리의 폭발을 막아주는 케이스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소재, 부품, 장비주들로도 이렇게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는 향후 인프라라든지 충전소라든지 혹은 이런 폐배터리까지 이렇게 진출을 하기 시작하는데 로봇주들도 그런 상승 초기라고 한번 봤을 때 기존에는 로봇에 대해서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 그 이후에는 이런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 그리고 우리 그 관절 그리고 이런 뭐 생산에 들어가는 이런 이송 로봇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더 디테일한 인간형 로봇 휴머노이드에 대한 기술력을 직관적으로 담당하는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삼성전자 로봇주들 그리고 뭐 이미지스 대충 어떤 역할을 하는 기업인지는 다 파악이 됐으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이미지스라는 기업이 굉장히 조용하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상승 흐름을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부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봐야 될까요? 부정적 아닌가요? 네, 일단은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섰기 때문에 너무 올랐잖아요. 네, 멘토님. 그렇죠. 이게 네. 너무 오른 기업이 아니에요. 너무 오르지 않았나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인간형 로봇들 우리가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분이 안 가는 시대가 나오고 알고 보니까 내가 사랑하던 연인이 알고 보니까 로봇이었네. 터미네이터의 한 장면처럼 향후 그런 영화와 같은 SF 영화와 같은 그런 일상이 도래를 한다면 우리가 이런 기업들의 현재 주가가 낮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촉각을 담당하는 이런 이미지스라는 기업이 가장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 이미 뜨겁게 타오르는 중이고 이 기업은 현재 뜨겁게 타오르는 상황인데 이 뜨겁게 타오르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이미지스의 주가를 절대 높다고 무서워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가격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미지스가 현재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들어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중요하게 봐야 돼요. 바로 거래량이 폭발을 했다. 자, 거래량이 폭발을 했다는 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수급이 따라와주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거래량이 들어선 장대 양봉이 들어섰다는 건 이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다. 한마디로 인간형 반도체, 인간형 로봇 이 이미지스의 기술력을 보고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 이렇게 이미지스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런 뜨겁게 타오르는 이 이미지스가 과연 높다라고 평가를 할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일단은 이미지스의 가격 전략을 한번 더 다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외로 일단 이미지스가 조금 소폭 조정을 받고 출발을 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저점 매수세로 우리가 눌림에 대응하는 전략을 한번 가져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미지스가 현재 시간으로 5%가량 이렇게 약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 주 이렇게 눌렸을 때 담아가는 전략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도 쉬어가고 일부 물량들도 나갈 사람들은 나가라. 우리 인간용 반도체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니까. 자,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시간 외로 한 5%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한 4,650원 정도 구간에서 형성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스의 가격 전략은 한번 어디로 취해보는 게 좋을까? 자, 조정받은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 구간 4,600원에서 4,500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손절가를 어디로 둘까? 이 이미지스의 기술력이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매도가를 설정을 해봐야겠죠. 자, 우리가 손절가로 설정할 수 있는 범위는 바로 이 유동성이 들어온 이 이미지스의 일부 쉬어가기가 나타났던 구간이 이 4,000원대 구간이 바로 이 매도가가 된다. 사실 조금 더 길게 분할로 대응하신다고 하시면 3,750원까지도 괜찮아요. 예, 3,750원까지도 이 구간까지도 아주 많이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4,000원, 3,750원을 단기적으로 깨고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향후 큰 폭의 조정이 나타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손절가는 필수적으로 잡고 진행을 하자. 3,750원 구간에서 4,000원대 구간은 이 구간에서만큼은 분할로 대응을 해보자. 매도 대응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지스라는 기업이 아주 만일 상승 흐름을 강하게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이전 고점까지는 한 번 더 돌파할 만한 여력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스의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구간인 4,850원 구간이 되겠고 자, 그러면은 이 종목이 정말 시장이 뜨겁게 더 타오른다라고 하면 우리는 목표가를 5,000원에서 6,000원까지도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지스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가격 대응 전략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가능 밴드 범위 4,600원부터 시작해 4,400원 구간 널널하게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시간 외에 조정이 나타난 부분들을 봤을 때 충분히 저점 매수로 반응을 해볼 수가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그럼 1차 목표가는 어디가 될까? 우리 이전 고점 구간에서 저항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자. 자, 그러면 이전 고점에서 저항이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2차 목표가는 5,000원 신고가 영역까지도 봐도 좋다.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단기적으로 추세가 이탈하는 구간이 4,000원 구간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 종목을 조심스럽게 한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이미지스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수대통 항상 운을 가득 넣어서 수익률을 크게 올려주시는 우리 윤수린 멘토님의 첫 번째 종목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의 QR코드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또 함께해주고 계십니다. 이 방법이 조금 어려우시면요. 샵 3989번,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7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QR코드 활용해서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이 현대차의 우리 드디어
3개월 내 자율주행이라는 이야기가 공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왔어요. 네, 맞아요. 3개월 내 완전 자율주행. 3개월 내 완전 자율주행. 이거 이상의 모멘텀이 있을까? 우리가 자율주행 시장에서 바로 자율주행 시장도 이제 시작이다. 자, 제가 이 자율주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자율주행은 자동차 AI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왜? 결국에는 AI가 이렇게 주행을 완료를 해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과연 어떤 부분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에는 그 두뇌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두뇌 역할을 하는 이 바로 칩들이 중요하다는 건데 이 ADAS, 이 전장 자율주행 이 칩들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났냐에 따라서 그 반도체 기업들도 이 칩을 생산하는 기업들도 향후 메리트를 느낄 수가 있다. 밸류 가치가 적용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준비한 종목이 바로 이 넥스트 칩이다. 넥스트 칩. 자, 현대차 모셔널에서 3개월 내 완전 무인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선보인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선보일 수야 있어. 선보이는 거는 유수리 멘토도 항상 잘 선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내용에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돼요. 테스트 기간에 200만 킬로미터의 주행 중에서 이용객들의 90%가 긍정적인 리뷰를 남겼습니다. 자, 뭐 10% 정도야. 당연히 택시 기사님과 수다 떠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200만 킬로 중에서 주행 중에서 혹은 중간에 오줌이 마르셨던 분들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이 10% 중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택시가 아직은 무섭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90%의 긍정적인 리뷰를 남겼다라는 건 200여만의 자율주행, 200여 킬로미터의 자율주행의 테스트를 성공을 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넥스트 칩의 자율주행 반도체가 독보적인 기술력을 띠고 있는데 정확하게 넥스트 칩의 자율주행 반도체는 이 아파치라는 넥스트 칩의 이런 자율주행 ADAS 칩을 통해서 지금 자율주행에 대한 인포테인먼트, 주변 환경,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앞에는 어떤 사물들이 지나가는지 이런 선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칩이 바로 이 넥스트 칩의 아파치 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가격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자, 현대차 자율주행 모멘텀 때문에 사실 이 넥스트 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택시에 본격적으로 접목이 된다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넥스트 칩도 상승 캔들이 나타난 이후 이 상승이 나타난 구간을 지지를 해주면서 이 다크호스 하단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시장의 약세에서 일부 조정은 나타났지만 다시 한 번 더 캔들이 뚜렷하게 들어오는 현재 위치에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가격 대응 전략 지금 현재 다크호스 라인들이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가격 대응 전략은 현재 다크호스 라인이 설명하고 있는 하단선 15,000원 구간이 손절가 그리고 우린 1차 목표가를 다크호스 1차 상단선, 2차 상단선이 현재 1차 목표가가 될 것이다. 1차 목표가인 17,800원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 현재 1차 목표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다크호스 하단선이 바로 이 넥스트 칩의 손절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17,800원 1차 목표가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을 돌파할 경우 향후에 더 큰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지막 가격 대응 전략은 현재 매수 가능 밴드 범위 17,000원부터 시작해 16,000원대 구간 충분히 매수 가능 밴드 범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필수적으로 손절가 다크호스 하단선 구간 이 손절가만 잘 지켜주신다고 하시면 대응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자, 1차 목표가는 17,800원 다크호스 1차 상단선 다크호스 2차 상단선이죠. 다크호스 2차 상단선 구간만 잘 이렇게 돌파를 하고 터치를 한다라고 하면 2차 목표가까지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넥스트 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던 두 종목 저희가 상담 도움 드렸고요. 자, 다음번 일부 후반부에 넘어와서는 우리 운수대통 윤수린 멘토님의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이미지스와 넥스트 칩을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세하게 하단의 방법에 따라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3989번, 문자 샵 3989번 라떼 주식 보내주시면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을 또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스 같은 경우에는 인간형 로봇 관련 종목 중에서도 촉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하죠. 많은 관련 종목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장주를 담당하고 있고 일단은 앞으로 좋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고 조금 고점인 것 같지만 수급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전망을 좀 밝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넥스트칩도 여전하죠. 오늘 차트를 주봉으로 살펴봐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고 또 자율주행이 실생활에 아직 접목되지 않은 만큼 전망을 굉장히 밝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종목 이렇게 제시해 드렸는데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잠시 돌아와서는 또 2부에서 우리 최창림 멘토님과 함께 다음 주장 전략할 만한 두 종목 더 추가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윤소림 멘토님과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라떼 주식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참고하시기만 바라면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잠시 2부에 돌아와서 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